안녕하세요. 다본지알의과 강인원장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뇌졸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뇌손상 이후에도 생존하는 환자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에 회복된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매우 좋은 기능 상태로 회복되지만 대부분은 마비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의 크고 작은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이런 후유증은 단순히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뇌졸중 이후 환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손상된 중추신경계는 재생이 되거나 다시 발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뇌가 새로운 환경을 경험했을 때 신경의 연결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생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인의 중추신경계도 재생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뇌졸중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도 일정 부분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중추신경계의 손상 후에 뇌세포가 재구성되거나 혹은 재배치되는 현상을 신경가소성 현상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신경이나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뇌졸중 때문에 손상된 뇌의 상태에 맞도록 손상되지 않은 다른 뇌 영역에서 기능과 형태가 변하는 신경계의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에 의해 뇌의 신경 경로의 개조와 재조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상된 뇌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속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아무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보다 뇌세포에 나오는 신경 가지들이 더 많아지고 신경세포끼리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양도 더 많아졌으며 뇌에서 특정 단백질 생성을 위한 유전자의 발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기능 회복이 이루어질수록 돕는 것이 뇌졸중 이후 재활치료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가 회복되는 신경가소성 변화에 대한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뇌졸중 이후 신경가소성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비된 근육이 환자의 의도와 다르게 수축되는 경직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척추를 교정하는 도수치료를 1회 시행했을 때 전후로 대뇌피질을 자극해서 손과 발에서 전기 신호를 측정해 봤더니 신호의 강도가 치료 전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척추의 부정렬을 교정하는 도수치료가 척추 주변 근육 수준에서만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대뇌피질까지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이후 편마비가 생기면 한쪽 팔다리뿐만 아니라 척추 근육의 좌우 균형까지 무너지면서 만성 척추관절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신경 도수치료를 통해서 척추의 부정렬을 교정하면서 척추의 통증을 해결하고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 변화가 신체 기능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준다면 과도한 경직을 조절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기능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 발병 이후 6개월 미만의 환자라면 뇌에서 신경 가소성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뇌세포 회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점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 중이시라면 꼭 척추의 부정렬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삶의 질 향상과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본지알의학과 강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